안녕하세요. LA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적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들은요. 옵티머스, 테슬라 옵티머스 게임 오버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유튜브를 보면 자율학습까지 해버리는 테슬라라 옵티머스인데요. 그 내용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의 미친 상승 준비는 끝났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 이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고만고만한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뭐 어제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지금은요. 이 어떤 큰 상승도 아니고 큰 하락도 아닌 그냥 뭐 그럭저럭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거든요. 한동안 그 중국 관세 문제 해결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습니다. 그 이후에 좀 소강 상태,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이렇게 흐름들이 나오는구나 좀 느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해서 미친 듯이 상승할 수도 없고요, 또 미친 듯이 하락도 할 수 없어요. 시장이 참 뭐랄까, 이게 굉장히 올게닉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도 아침 일찍 조깅을 하고 왔는데요. 오늘 좀 날이 좀 전반적으로 더운 편이었거든요. 근데 뛰는데 정말 이 막판에 뛰는데 정말 이 숨이 턱 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쯤에 이제 또 하체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지치더라고요. 마지막에는 오늘 뭐 물도 좀 적게 먹고 이렇게 뛰었더니 지치는데 그런 겁니다. 뛰다가요, 우리가 달리다가도 보면은 이제 더 이상 못 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있으면 좀 정치하고 있죠. 그럼 앉아서 조금 쉬었다가 그러고 나서 또 이제 하체 운동하면서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그렇게 소강 상태가 있기도 하고요. 오를 때가 있고 또 이렇게 내려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을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피부로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마소부터 보면요. 0.15 빠졌죠? 의미 없습니다. 애플 0.92 뭐 큰 의미 없죠. 자, 엔비디아도 0.88, 그러니까 그냥 약하게 이렇게 조정이 왔습니다. 아마존도 1.01 그렇고요. 자, 구글 1.5인데 오늘 구글이 또 대단한 걸 발표했죠. 서치 기능의 업그레이드 버전 막 공개하면서 구글이 굉장히 공격적인 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살아있죠, 뭐. 그리고 메타 0.52% 살짝 빠졌고요. 오늘 다 빠졌는데 테슬라는 0.51 올랐습니다. 뭐 큰 의미 없는 숫자지만 어저께는 테슬라만 한 2% 빠졌는데 오늘은 오히려 테슬라가 굉장히 그 변동이 굉장히 심했어요. 한 350 돌파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또 갑자기 수직으로 떨어지더니 또 갑자기 한 번 더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굉장히 변동이 많았는데 또 공매도들과 이런 그 지금 눈치 작전이 굉장히 심해 보입니다. 지금 올라갈지 내려갈지 막 그 공매도들 쪽은 야,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내려가겠지라는 생각들이 많아요. 근데 또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6월 달에 로보택시 나오고 발표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완전 치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뭐 정신없는 거죠. 그러니까 숏에 베팅한 친구들은요 불안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기 투자자들은요 사실 뭐 그렇게 그냥 늘 그냥 뭐 그냥 그러니 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 장기 투자들은 그렇게 마음고생 많이 안 하거든요. 어차피 길게 보고 2030년도까지 가져간다는 심정으로 가져가게 되면요, 기업이 성장하면서 내 자산도 불어나는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공매도들은요 이 타이밍 제한되니까 뭐 차트도 보고 뭐도 보고 하면서 떨어질 거야 주문을 외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게 사냐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죽어요. 생명 단축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여러분, 지금 그 전체적인 시장은 현재 딱 쉬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쉬어가다가요, 그러다가 또 한번 튈 수 있는 그런 호재에 따라 튈 수가 있는 거고, 또 실적들 발표에 따라 계속 바닥으로 치는 그런 주식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이슈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장이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뭔가 이제 김이 빠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한동안 테슬라도 한 달 동안 50% 뛰어올랐죠. 뭐 엔비디아, 팔란티어까지 다 끌어올라왔거든요. 미친 듯이 오르더니 막 숨막힐 듯이 오르더니 결국은 어느 고지에 오르고 나니까 뭐예요? 우리가 산을 정상에 딱 올라가면 이제 앉아서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 또 올라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설악산을 오르더라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뭔가 스팀이 빠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세요. 빨간색으로 하는 거. 타이틀에서 What market rally may be running out of steam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왜 시장 랠리가 뭔가 이제 김이 새고 있냐? 막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요. 제가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계속해서 지금 굵직굵직한 인물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 설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종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보세요. 일단 하이 테리프스죠. 높은 고관세에 대해서 오버단 됐다라는 거거든요. 최근에 랠리가 너무 이 관세가 중국 관세가 뭔가 해결됐다 이런 생각에 막 미친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좀 여전히 관세는 남아있단 말이죠. 관세 위기 그리고 중국과의 관세도 30%나 매겨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작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아직 완전 타결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지금 뭐 해결된 거 영국밖에 없거든요. 다른 나라들 계속 협상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이 자꾸만 또 머리를 또 쓰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이 재무장관도 각자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나오지 않으면 우리에게 강한 철퇴를 맞을 것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강한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많은 지금 나라들이 협상을 하는데 자꾸 막 이랬다 저랬다 이러면서 뭔가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에게 유리하게끔 가져가려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무장관도 이게 골치 아픈 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어찌됐건 관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닌데 그것에 너무 과하게 시장이 반응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쉬어가는 거고 또 하나는 뭡니까? 지금 성장률이 아마 이제 그 조금 낮아질 거라는 거죠. 이게 이제 어저께 우리 체이스의 JP 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이 이 비슷한 얘기를 했죠. 아마 기업들의 그 어닝 자체가 뭔가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다. 당연할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작년 재정이 많이 올랐는데 이번에 관세와 그리고 각 나라들의 지금 경제가 되게 다 안 좋지 않습니까? 당연히 성장률은요 계속해서 좀 낮아지는 흐름이 나타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뭐예요? 주식시장에 영향을 이런 걱정 염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좀 쉬어가는 건데요. 여기에서 새로운 돌파구들이 나와야겠죠. 그런 돌파구들은 결국 각 기업들의 특히 AI 관련된 기업들의 뭔가 획기적인 그런 전환점들.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로보택시랄지 기술 혁신들이 나오잖아요. 로봇 같은 거. 그러니까 이따가 테슬라 들여다보겠지만 테슬라는 스스로 어마어마한 혁신을 하다 보니까 기대감이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시장이 지금 주춤하는 거는 바로 이런 상황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데이터는요. 지금 캐나다의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 캐나다는 미국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자, 지금 미국과 캐나다는 결국은 큰 흐름에서는요. 비슷하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캐나다가 먼저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좀 앞서서 나올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인플레이션 이제 데이터거든요. 자,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것도 2024년도 8월달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자, 일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이번에 뚝 떨어졌어요. 이번 데이터가 지금 1.7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22년도에 저 위까지 올랐죠. 8%까지 올랐습니다. 미국이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미국이 9.5, 9.6 거의 10% 찍을 뻔했잖아요. 근데 캐나다도 8%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보다는 덜하죠. 돈을 미국에서 더 많이 풀었으니까요. 자, 저렇게 이 완전 산을 이루면서 꼭대기까지 치솟았다가 자, 쭉쭉 내려오죠. 자, 시간을 지나면 쭉 내려왔다가 캐나다의 이 물가도요 오락가락했어요. 다시 치솟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부정적인 얘기 나오고 내렸다가 또 오르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때요? 결국 다운 트렌드잖아요. 그러니까 흐름은요, 큰 흐름은 대세적인 흐름은 다운 트렌드예요. 중간에 올랐다가 내렸다가. 그러니까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는 거는 항상 위험하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죠. 항상 이 길게 긴 안목으로 긴 호흡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요, 최근에 지난번에 2% 넘게 거의 한 3% 가까이 지금 좀 찍는 듯 하더니 이번에 뚝 떨어졌습니다. 자, 지금 1.7%. 자, 이건 여러분 어때요? 정말 캐나다나 미국이 원하는 2% 아래로 벌써 나온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2% 아래에 진출했다? 근데 이게 지금요,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으로 그냥 내려온 거냐, 아니면은 지금 이제 뭐 관세에 의해서 일시적인 현상이냐, 뭐 이런 분석들이 있거든요. 둘 다입니다. 지금 현재 좋지 않아요. 이게 지금 이 관세 때문이건 지금 현재 뭐 이 원래 그냥 정상적으로 내려오는 범위건 간에요. 1.7% 나왔다. 그러면서 다음번에 또 다시 한 번 더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뭘 염려해야 되면 리세션을 걱정해야 되는 거야.
경기 침체를요. 그러니까 지금 캐나다도 이러다가 리세션이 온다라는 거요.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잘못하다가 리세션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관세 충격까지 오니까 사실 제가 과거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 전 세계 국가가요 지금 다들 힘들어요. 그 이제야 겨우 코로나 벗어나서 뭔가 비즈니스 하려고 하는데 뭔가 좀 되려고 하는데 관세 충격이 또 오는 겁니다. 겨우겨우 벗어났잖아요. 높은 금리 때문에 대한민국도 자영업자 뭐 100만 명씩 뭐 문 닫고 있고 다 그렇잖아요.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두가 자영업자들도 힘들고 다 그래요. 여기 미국도 월세는 엄청 올랐죠.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인데 근데 이제 그렇게 있는 가운데 이번에 관세까지 때려 맞으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침체 국면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도 지금 이렇게 가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1.7 다음에 만약에 더 아래 가까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러면요 캐나다도 이제 우리 부양책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한편으로는 좀 더 긴 안목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내려간다. 자 지금 그 미국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2.2% 나왔잖아요. 아마 이번에 그 관세 영향이 그대로 적용되겠지만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전체 헤드라인은요. 왜냐하면 기름값이 많이 내려온 상태고 지금 전체적으로 소위 말해서 정부 투자도 줄어 있죠. 여러 가지가 줄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게 내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미국도 2%로 내려간다. 캐나다가 내려왔으니까 이래 되면요. 이제 이 나라들은요. 관세에 대한 걱정보다 갑자기 바뀌어요. 또 그런 분위기가 관세가 아니라 야 이러다가 디프레션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세션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돈 풀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금리 막 내리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갑자기 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자꾸만 뭐 내 머리로 너무 섣불리 판단할 필요 없이요. 그냥 자연스럽게 가면 돼요. 뭐 좀 무너지면 주가가 또 흘러내리면 줍줍 찬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결국은 다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길게 봤을 때. 자, 다음 소식도요. 이게 이제 이 소식도 중요한 건데 지금 그 시장이 왜 이렇게 조금 이제 버벅거리고 멈춰 있냐, 쉬어가느냐. 자, 이런 겁니다. 위에 빨간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자, 지금요. 그 관세를 우리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 그 이전부터 there were a lot of signs before we got to the tariffs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기 전부터 이미 많은 사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인들이 뭐냐? 바로 risk for this요. 올해 뭔가 리스크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the consumer was awakening. 이제 소비자들이 뭔가 지금 이 소비 자체가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비자들이 돈 씀씀이 약해진다. 그리고 consumption could be slowing이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약해지니까 당연히 consumption 소비 자체가 줄 수밖에 없겠죠. 이게 이제 올해 리스크인데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뭐냐면요. 전반적으로 이미 돈이 풀려가지고 계속 높은 고금리에 물가가 계속 많이 올랐잖아요. 이미 나가보면요. 한번 이미 많이 오른 우리가 물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모든 물건들이요. 이미 많이 올랐거든요. 어떤 건 막 20%도 오르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은 한국 거는 한국 물건들 보면 나가서 비싸다는 거 알잖아요. 여기도 보면요. 제가 식당을 가거나 하면은 기본적으로 옛날 100달러 나가는 게 한 120달러, 뭐 어떤 때는 200달러까지 나가요. 그 손님 왔을 때 제가 이제 식사 대접하게 되면 이전에는 한 100불이면 됐던 게 뭐 200달러 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격대가 많이 올랐다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이미 가격이 지난번에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가격이 확실히 오른 건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그 오른 그 가격 때문에 소비자들은 뭐예요? 돈을 조금 덜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 가계 부담이 있거든요. 월급 오른 것보다 실제로 저소득층이나 이쪽은 쓸 수가 없죠. 원래 이 돈이 오르는 것도요. 좀 더 이렇게 직업이 좋은 쪽은 많이 오르는데 저소득층은요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오르질 않습니다. 거기에 지금 렌트 값은 또 계속 올랐죠. 그러니까 렌트 위로 몇백 불이 더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따지면 매달 돈은 좀 더 나가는데 별로 이렇게 옛날하고 씀씀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들은 당연히 존재하는 거고요. 소비가 좀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어떤 지표들이 나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이걸 살리려면 어때요?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면은 연준이 이제 금리를 빠르게 내리면서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요청하잖아요. 야, 빨리 내려라. 너무 늦다라는 거죠. 넌 너무 별명이 too late이다고. 별명이 너무 늦어. 이 별명이거든요. 항상 너 늦다. 엇박자라고. 너 항상 뒷북 친다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요. 트럼프 대통령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연준 의장이 지금 오히려 조심스럽게 가다가
오히려 그걸 타이밍에 놓칠 수 있어요. 지난번에도 물가 잡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를 때요. 금리 막 갑자기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타이밍 놓쳤거든요. 물론 타이밍 잡는 건요, 이게 뭐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지나봐야 아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맞을 수도 있어요. 지금 빨리 선제적으로 내려야 되지 않냐. 왜냐 캐나다 보니까 이번에 1.7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도 다음번에 2%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다음 CPI가.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내리라고 한 게 맞을 수 있죠. 왜냐면 전반적으로 슬로해지니까 좀 이자율을 낮춰줘야 되거든요. 이자율을 낮춰줘야 돈이 뭔가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경제도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필 소식은요, 오늘 이 일론 머스크가 CNBC의 이 데이빗이죠. 이 데이브와 같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옛날에도 이 텍사스 어스틴 공장에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되게 힘들 때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머스크가 얼굴이 여유가 넘칩니다. 자, 그리고 이 데이빗도요, 원래 그 짐 크레이머와 함께 항상 그 세 명이서 나와서 이제 그 CNBC에서 중요한 그 주식에 대해서 하나씩 평가하지 않습니까? 저 근데 이 데이빗이 이번에 일론 머스크를 이렇게 인터뷰를 또 종이에다가요, 아주 세밀한 질문들, 본인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데이빗도 일론 머스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테슬라도 좋아하고 있고, 그러니까 둘 다 좋아하는데, 어찌됐건 오늘 인터뷰 내용이요, 굉장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인터뷰 내용 하나씩 들여다 볼 텐데요. 자, 일단 위에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 한번 보세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My rough plan on White House is to be there for a couple of days, every few weeks라고 합니다. 자, 이거 굉장히 이제 확실하게 얘기해줬죠. 그러니까 너 백악관에 이제 얼마나 머무냐. 옛날에는 거의 밥 먹듯이 거기 머물러 있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냥 매일 아이스크림 먹을 정도로 밤에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도 또 중동 순방할 때도 트럼프가 야 같이 가 하면서 이제 에어포스 원 타고 같이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트럼프와 머스크는 영혼의 동반자처럼 이제 같이 다니는데 중요한 부분에서는요. 자, 근데 이제 그쪽에서 사실은 뭐 머스크가 정직원은 아니고 그쪽에서 뭐 행정부에 일하는 사람도 아니니까 사실 머스크가 끼어들어가지고 얘기하게 되면요. 그 트럼프는 많이 이제 의견을 막 어드바이스를 하라 그러고 도지 일하면서 얘기하라니까 그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국무장관이고 전체 국무장관의 직원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안에요. 그리고 또 재무장관도 마찬가지죠. 재무장관 아래쪽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면요, 머스크가 자리 자체가 사실은 그 정부에 있는 일도 할 수 없고요. 이분은 CEO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도지하다 보면 협력도 하지만 뭔가 긴장 관계가 형성될 수 있어요. 마냥 모든 게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긴장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뭐 국무장관 루비하고도 뭔가 이제 설전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뭐 내 직원들을 함부로 손대지 마라 뭐 이런 거. 재무장관도 마찬가지죠. 뭔가 이제 접속할 때에 어느 정도 이렇게 제한을 두기도 하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임명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 머스크의 자리 자체가요, 애매모호하긴 해요. 근데 이게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요런 국무장관과 외무장관과 뭐 요런 사이에 항상 그런 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머스크가 그래서 이제 나왔죠.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요. 나 이제 백악관에 매일 가지 않고, 거의 몇 주에 한 이틀 정도 간다라는 거죠. 그냥 예를 들면 2, 3주에 한 번씩 가서 뭐 한 이틀 정도 있으면 거기서 내가 필요한 부분, 내가 도움될 만한 것들을 도움을 줄 때 가서 다녀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악관 가는 거, 이제 그 워싱턴에 가서 일하는 거는 그냥 뭐 적당히 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머스크가 확실하게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머스크에게 빨리 테슬라에 복귀해서 뭔가 테슬라에 더 집중하자. 지금 테슬라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너 지금 거기서 뭐 하냐면서 막 비난이 많았잖아요. 근데 확실히 돌아오니까 지금 많은 언론들도 그렇고 많은 지금 뭐 유력 그 애널리스트들이 박수를 짝짝짝 치면서 드디어 머스크가 CEO로도 복귀했다 이러면서 굉장히 지금 좋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저런 것보다 오늘 옵티머스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아래쪽에 노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일론은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demand will be insatiable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수요가 미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로봇에 대한 수요는요, 이건 끝나는 거죠. 제가 이거 최근에 계속 많이 말씀해 드리지 않습니까? 로봇 안에 여러분 어제도 보셨죠? 소위 말해서 로봇 두 대를 갖고 있으면요, 로봇에다가 can you walk the dog? 이러는 거야.
야, hey, can you boss walk the dog? 야, 걔랑 좀 놀아주고 와. 걔랑 한번 산책하고 와. 이렇게 얘기하면요. 지금 두 대의 로봇이 가서 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사람처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개라는 고양이가 산책을 시켜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직장 다니거나 일하다 보면 바빠서 개랑 놀아줄 시간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개를 산책을 시켜줘야 개도 뭐 변비가 안 생기고 운동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띄워주면 좋거든요, 같이. 근데 우리가 사람이 다 할 수 없잖아요. 아니, 내 운동도 못 하는데 소위 개 때문에 한다라는 거는 때론 피곤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로봇을 시키는 거예요. 옵티머스에게 Hey, can you walk the dog? 하면은 네, 주인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되면요, 이 로봇을 우리가 진짜 몇 기씩 갖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구가 80억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10%만 하더라도 10억 됩니다. 거의 뭐 8억 되죠. 그리고 뭐 10%만 하겠습니까? 자동차 가지고 있듯이 막 그렇게 다 전 세계에 깔리게 될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많이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공장은 더 당연하지 않습니까? 테슬라 공장에 뭐 3,000대, 5,000대씩 공급할 텐데 공장도 어마어마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머스크도 수요는 미친 수요가 될 거라는 거고, 젠슨왕도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젠슨왕도 50트릴리언이 될 수 있다. 뭐 상상 불가. 50트릴리언 말은요, 그냥 무한대라는 거예요. 그건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투입될 거 계산하면 그냥 roughly 계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미친 수요가 나올 거라는 것은, 이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테슬라가 지금 전기자동차 지배하듯이 20% 이상은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상도 가능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테슬라 주가가요, 여기서 뛰는 거는 엔비디아가 지난 한 2년 동안 미친 상승했듯이, 엔비디아가 사이즈가 컸잖아요. 근데 거기서 미친 상승 해버리거든요. 그렇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 10배거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테슬라 소식은요, 머스크가 인터뷰에서요, 또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이제 우리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은 will be able to learn tasks from watching YouTube video라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옵티머스는 기본이 다 끝나고 나면, 학습이 되고 나면은 이제 스스로 유튜브를 보고 학습한다라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면서 스스로 공부한다라는 거예요. 대박이지 않습니까?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보면은, 아이들도 그렇고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보면은, 미국에서도 지금 유튜브에 뭐 수학에 대한 거, 뭐 예를 아직 학교에서 배웠는데 이해가 안 되는 뭐 수학 이런 내용이 있으면은 유튜브 보고 아이들이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유튜브에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해 주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앞으로 이 옵티머스에게 유튜브에 있는 정보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걸 보여주면 그 영상을 바라보고 이제 스스로 학습을 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율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빨래하는 법 치면은 세탁기 작동하는 법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파워 누르는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 보여주면 얘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많은 부분들을 알아서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보고 스스로 학습을 계속해 나간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이제 스스로 자율학습을 해서 스스로 굉장히 그 지식들이 쌓인다? 그 사람이 이제 이 안에 그록이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스피치로 말을 하면은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스피치 투 액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네, 주인님 이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유튜브를 보고 옵티머스가 스스로 학습한다? 이건요, 앞으로 이 학습량이 어마어마해지겠죠. 그러니까 무지막지해지는 겁니다. 학습량이요. 근데 여기서 지금 테슬라가 로봇에 대해서 뭔가 계속해서 학습시키고 하기 위해서 슈퍼컴퓨터까지 다 세팅이 됐잖아요. 전 세계 제일 큰 슈퍼컴퓨터가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는요, 속도가, 이게 지금 다른 회사들은요, 로봇 만드는 것도 힘들어요. 로봇 만들게 하려면 너무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거기에 슈퍼컴퓨터도 없어요. 어떻게 따라가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가 로봇 산업에 있어서 쫓아가려면요, 이번에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와가지고요, 완전 달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5년 동안 여기에 올인해야 됩니다. 지금 다른데 시간 끌 때가 아니에요. 지금 지난 3년 동안 너무 뒤쳐져 버렸어요. 정말 후진국이 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인공지능이 할지 이쪽으로, 지금 여러분, 세계가 너무 빠르게 변하는데,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보이잖아요. 대한민국이 이전에는 정말 빠르게 쫓아왔는데 지금 너무 뒤쳐져 버렸어요. 3년 동안은요, 혁신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이제 6월 달부터 새 대통령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완전 달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도요,
각 기업이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로봇과 인공지능은요, 정부가 주도해야 돼요. 옛날에 했던 것처럼요. 정부가 같이 해서 기업과 같이 움직이면요, 가능해요. 정부는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세금들을 통해 가지고 정부는 이제 이런 그 데이터 센터를 전체적으로 깔아주는 거죠. 우리나라 그런 거 잘했잖아요. 옛날에도요. 뭐 인터넷 그 지하철에도 인터넷 되고 다 되지 않습니까? 어디 가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충분히 가능하죠. 머리를 맞대면요,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해집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정부, 일 잘하는 정부,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정부가 들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무능한 것보다는요, 이런 그 실력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자, 아무튼 이 지금 테슬라 옵티머스 달려가는 거 보면요, 늦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국민이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이런 것을 국가적으로 따라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테슬라 소식은요, 오늘 데이브가 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테슬라라는 기업에 엄청난 지금 그 변화들이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 자동차 회사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정말 테슬라가 인공지능, 로봇 회사로 갖고 있는데, 뭐 지금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뭐 다른 회사랑 비교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먼저 보시면요, Potential Merger Between Tesla and XAI입니다. 오늘 데이브가 뭘 질문했냐? 지금 앞으로 야, 테슬라랑 XAI랑 합병할 생각은 없냐? 이 얘기를 질문했어요. 그 잠재적으로 합병할 가능성이 있냐라고 했더니 노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I guess anything's possible이라고 합니다. 물론 뭐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가능하죠. Anything's possible. 다 가능합니다. It's not out of the question. 이거는 뭐 당연한 거라는 거죠.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라고 얘기하고 있죠. That's something that Tesla shareholders will have to vote for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것은 테슬라 주주들이 투표를 해야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 주주들이 다수결로 해서 상당수가 뭐 70%다, 80%다, 우리 원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합병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There are no plans to do so. 근데 아직 그렇게 할 계획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계획된 게 없다라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댓글에 한번 달아보세요. 댓글에 달아보십시오. 한번. 여러분들은 XAI하고 테슬라가 합병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XAI는 앞으로 이런 이 소위 말해서 이 large language 모델을 주축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 지금 챗GPT나 뭐 구글의 제미나이나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XAI가 얼마나 뛰어나면은 그러기 이 소위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신들의 그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이걸 사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 코딩 다 해주고 이러거든요. 자, 그러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 쪽에 앞으로 우리 비서가 될 거, 그리고 테슬라는 이제 피지컬 AI 쪽이죠. 자율주행과 그리고 로봇인데 이 둘이가 충분히 합칠 수 있는 거거든요. 합쳐도 무방해요. 뭐 이 둘이 합쳐버리면요, 천하무적이 돼버려요. 무지막지한 기업이 되겠죠. 자, 일단 그러나 계획은 없다 그러고 투표를 해야 되는데 저라면 무조건 합쳐야 된다 생각할 겁니다. 그냥 합쳐라, 빨리 합쳐라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거의 뭐 99%가 합치기를 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나눠보고요. 근데 여러분 결국 합치든 안 합치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테슬라 자동차에도 그록이 들어갈 거고요, 테슬라 로봇에도 그록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결국은 스피치로 말로 대화해가지고 로봇과 대화해야 되니까 그게 당연히 그록이 들어가겠죠. 들어가야 정보며 우리의 수행 비서가 되는 거거든요. 아마 앞으로 국회의원들은요, 밑에 비서들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얘네들이 로봇이 수행 비서를 다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청문회 자료랄지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그죠? 지금 요즘 한국에 청문회가 한창이잖아요. 제가 한국 청문회 많이 보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그런 청문회 자료를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서류를 다 준비하겠습니까? 지역 일도 바쁜데. 그 자료들은 전부 다 밑에 비서관들이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비서관들이요,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혹시 제 영상을 들으시는 한국에 비서관들이 있으시면 혹시 여러분들이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이 테슬라 로봇이 나오게 되면. 왜냐면 이제 말로서 그러게 다 물어보면 되거든요. 오고 가면서 그러게 이 옵티머스 비서 로봇에게 야, 너 내가 한 5시간 나갔다 미팅 갔다 오니까 오늘 그 청문회에 요런 그 이슈가 있으니까 환경 문제와 예를 들면 테슬라의 우리 ESS 있죠. 그러니까 테슬라의 메가팩 설치를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다 하면 좋겠고 예산이 얼마나 정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생산성,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나라에 그게 들었을 때 얼마나 혜택이 있을지 그거 다 분석해서 자료 만들어놔,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갔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자료 분석이 다 끝날 수도 있어요. 그만큼 빠르게 끝내거든요. 그 자료를 보고 왔다 갔다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앞으로 이 그런 비서 쪽이 완전히 대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거 있죠. 이런 쪽은요, 이제 이 로봇이 다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테슬라 로봇이요. 자, 그런 맥락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는 건데, 굳이 지금 현재는 뭐 같이 합병하겠다 이런 현재 계획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능하고 혹은 전략적으로 협력도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도요, 어마어마한 소식입니다. 자, 머스크가 또 그 데이빗과 인터뷰에서 xAI에 대한 질문을 받았어요. 지금 xAI가 우리가 최근에 계속 살폈던 것처럼 1밀리언 GPU 슈퍼컴퓨터 클러스터를 만든다고 그랬죠. 100만 개의 엔비디아 GPU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테네시의 멤피스거든요. 자, 이 지역 가끔 사진으로 봤는데 100만 개짜리가 들어간답니다. 이거는 슈퍼컴퓨터를 넘어서 초초 슈퍼컴퓨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재미난 건요, 빨간색으로 얘기하려 했지만 This is separate from xAI current 200K GPU 클러스터라는 거예요. 그 지금 현재 20만 개짜리 GPU 클러스터가 형성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록을 돌리고 있잖아요. 그 세계 최고로 큰 거예요. 20만 개짜리도. 지금 뭐 다른 데는요, 아직 그거 짓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압도적인데 20만 개하고는 별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만 개는 20만 개를 돌리고 있고 여기에 100만 개짜리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도합 몇 개입니까? 120만 개 GPU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감히 다른 회사들이 쉽게 접근할 수가 없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일단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거를 설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자체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회사가 몇 개가 없어요. 엔비디아 아니면 지금 테슬라밖에 없거든요. 머스크는 이미 자율주행을 하면서 이런데 도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2주 만에 20만 개를 해버렸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젠슨왕이 놀래버리는 거예요. 저건 뭐야? 괴물이야.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젠슨왕도 머스크는 괴물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구글의 CEO도 선달 피차이도 머스크는 그냥 another 레벨의 사람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정말 특별한 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했죠. 본인도 천재이기 때문에 구글의 CEO인데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누굽니까? 우리 어제도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장도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이제 머스크랑 일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머스크는요, 사실 뭐가 갖춰져 있냐면요, 머리도 좋고 이런 부분에 도 같은 사람인데, 근데 여기에 성실함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요, 그냥 말했잖아요. 어저께 인터뷰 봤어요? 오늘은 머리 좀 그래도 좀 단정이 돼 있는데, 어제 인터뷰 제가 보여드리는 거 보세요. 머리 딱 달라붙어 가지고 자다가 일어난 모습 아니겠습니까? 상남자 스타일.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남자가 뭐 일하다 보면 머리 달라붙어 있고 뭐 떡도 쥐고 뭐 바닥에 자다가 소파에 자다가 일나서 또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또 개발하고, 그러고 그게 멋진 거 아니겠습니까? 뭐 치장하고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사실 오늘은 뭐 옷 좀 입었어요. 테슬라 제복을 입었더라고요. 이 정도면 갖춰 입은 겁니다. 보통 뭐 난닝구 입고 나오지 않습니까? 검정색 난닝구 여러분. 그냥 면티 하나 입고 오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이 조깅할 때 난닝구 입고 뛰라 그랬죠. 자꾸 씨잘데기 없이 뭐 나이키 사 입고 그런 짓 하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그건 나중에 돈 벌고 나면 하세요, 여러분. 근데 돈 벌고 나잖아요. 몇 번 비싼 거 사보고 나면요, 욕심도 안 생겨요. 그냥 여러분들은 자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뭐 내가 거치대를 하고 뭐 비싼 걸 할 이유가 없어져요. 사실은 욕심이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그래요. 뭐 나 다 가진 사람인데 머스크가 뭔 욕심이 내겠어요. 그냥 뭐 자다가 일어나서 똑같이 먹고 뭐 화장실도 지고 나고 똑같이 쓰고 얼마나 검소합니까? 그러니까 쓸데없이 뭐 돈 없는 친구들이 자꾸만 이런 허세를 부르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머스크 오늘 이 정도인데 20만 개는 별도고 100만 개짜리 만드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1밀리언 next generation GPU. 자, 차세대 GPU 100만 개짜리는 기가와트 클래스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기가와트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It'll be done in 6 to 9 months라고 합니다. 6개월 뒤나 9개월 뒤면 완성 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깜놀하는 거죠. 다른 회사들은 이 20만 개짜리, 10만 개짜리도 6개월, 1년, 2년, 3년도 걸릴 수 있는데 지금 이거를요, 100만 개짜리를 6개월 안에 끝내려고 한다는 건 이건 미친 거죠. 이게 왜 그래요? 그냥 밤새도록 일해버리는 거예요. 직원들에게 야, 엑스트라 돈 줄 테니까 당장 만들어,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러면서 가격대가 뭐라고 하냐, 초록색으로 하나 보세요. The cost of this new supercomputer cluster, 이 어제 컬러소스 2라고 말했죠. 이게 25조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25조 원. 이게 이제 한 30조 넘어가겠죠. 환율로 계산하면. 이게 여러분, 이걸 이렇게 투입할 수 있는 회사가 별로 없다고요. 자,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런 걸 100만 개짜리를 만들려고 하면 일단 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돈이 투자할 수 있는 회사가요, 드물어요. 빅테크들만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국가 단위로 할 수 있는데 쉽지 않나요? 국가도요. 뭐 30조 원씩 투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있더라도 그러한 시장이 형성돼야 구동할 수 있어야지 이게 뭐 돈값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갈 길들이 멀어요. 우리나라는요, 국가와 기업들이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집중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로봇도 키우고 그러니까 투입해서요, 집중적으로 하면 돼요. 중국은 지금 아예 전략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이 테슬라가요, 보여줄 걸 보면은 머스크가 여유가 있어요. 이제 머스크는 이 돌아오고 이걸 하니까요, 다들 이거는 머스크 지금 100만 개 만들면 이건 게임이 끝난 거예요. 게임 오버예요. 게임 오버. 여러분, 이걸 어떻게 쫓아가요? 100만 개짜리 굴려버리면요, 계산이 그냥 눈 깜짝해서 계산이 다 끝나버립니다. 어마어마하게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고요. 자, 아무튼 여러분, 테슬라 투자는 뭐예요? 황금알을 낳는 거이다. 그러니까 계속 테슬라 넘버원, 엔비디아 넘버2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레이정교수였습니다.